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전이 올래? 같이 할래? 녹음? 일로 와. 아이고. 왔으면 말을 해야지, 정원아. 그냥 쳐다볼 거야? 가볼게요.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항상 이렇게 녹음을 집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정원이가 녹음하나? 이러면서 소파로 뛰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녹음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원이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나 안 데리고 간다고? 막 이런 표정으로 소파 밑에서 쳐다봐서 지금 정원이를 쓰담쓰담 하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다시피 기대는 안 하셨겠지만 추측하시다시피 저는 생일 주간에 늪에서 어떻게 겨우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혼방 잘하고 있고요. 원래는 생일 주간이 조금 더 길 예정이었는데 오늘이 18일이지 않겠습니까? 18일에 원래는 건강검진이 예정돼 있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이번에 친구들한테 아주 가까운 친구들한테는 생일 선물 뭐 줄까? 이러면은 건강검진 펀드에 참여하세요 라고 이야기했고 건강검진 펀드에 이제 참여한 친구들한테는 심지어 검진 결과를 알려준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자세히 알려달라고 돈을 더 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래? 그러면 정밀 검사 결과 알려준다. 거의 검사지를 보내주는 수준으로 그렇게 재밌게 이번에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18일에 원래 건강검진을 하려고 했어서 5일 정도부터는 이제 먹는 거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곽탄절을 빨리 마감을 했는데 어느 사이에 갑자기 이제 또 그 월경이 생리가 대자연이 시작이 되면서 이럴 거면 하루라도 술 더 먹을 것을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곽탄절은 그렇게 빨리 샷다를 내리고 말았고요. 그렇지만 좀 클린한 상태로 어제까지 굉장히 잘 지냈고 또 내일은 저 또 술자리가 또 예정이 돼 있고 원래는 오늘 건강검진을 한 다음에 이제 내일 신나게 먹어보겠다 했는데 뭐 그냥 잠깐 클렌징하고 술 먹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쨌거나 곽탄절 잘 지냈고요. 축하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그 축하 사연 주셨었던 거 중에 그 사이에 또 온 게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죠? 저번에 축하 사연 준 게 있었는데 갑자기 온 게 있다니. 청취자분들도 축하 사연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중에 하나를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당동 장선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지금 그때 300회 사연을 보내시고도 달라는 주소는 안 주고 사연만 자꾸 보내고 계시는 분인데 요거 듣고 계시면은 300회에 그 사연 주셨었기 때문에 양말 주소 꼭 알려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세님 안녕하세요. 올해 비욘세 한줌단 작가방 사연으로 인사드렸는데 글 쓰고 인증하며 인증 못하면 기부금 내는 모임. 올해 마지막 기부금을 12월 12일 곽탄절 제 생일이죠. 곽탄절을 맞이하여 한국 여성의 전화에 1212001 12만 1,200원 기부하였어요. 원래 여성의 전화 기부금은 스토리 후원이 가능한데 스토리 후원이 보니까 이제 따로 사진을 좀 보내주셨는데 약간 그 옛날 그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옛날 포맷에 좀 약간 주접떠는 그런 이미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스토리 후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유명인은 후원 증서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슈스 혼세님. 한국 여성의 전화가 지정한 유명인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 뭐라 그랬죠? 옆 동네 팟캐스트 영혼의 의욕자 셀럽맨님께서
DC 인사이드에서 이제 에고 서치를 하다가 발견한 어떤 웃기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좀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나면서 한국 여성의 전화가 규정한 유명인에 들어갔다는 것에 굉장히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 사실을 들은 것만으로도 이제 나도 기부를 해야 하나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좀 우쭐하게 되는 그런 사실 너무 민망하네요. 너무 우쭐하게 되면서도 좀 민망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요. 후원 증서에 생일 축하한다는 말은 없지만 12월 12일과 12만 1,200원으로 의미가 전해질 거라 생각하며 12월 12일과 12만 1,200원으로 의미가 전해질 거라 생각하며 곽탄절 생일 축하드려요. 작년에는 혼세님이 생파 못년대 깃발을 휘날렸는데 올해는 이렇게 진심을 다해 축하할 수 있어 기뻐요. 그쵸. 제가 작년과 그리고 8년 전이었나요? 그 생일 파티를 못 열어가지고 저희 모두가 광화문에 내몰리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전 그게 인생에 한 번만 있을 줄 알았는데 2번이나 있어가지고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제가 이제 검은색 깃발을 정말 크게 해가지고 거의 뭐 그 촛불행동 그 대표 깃발만큼 엄청 크게 해가지고 낚싯대도 거의 5m짜리 그런 걸 해가지고 토요일 생파 뺏긴 4사분기 출생자 연대라는 그 모임 이름으로 생파 못연대라는 깃발을 들고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 그 깃발을 한번 쓰고 이제 신나게 버렸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름도 말하고 싶지가 않네요. 어쨌든 갑자기 또 저희가 광화문에 또 여의도에 이렇게 내몰리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귀여운 정원이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다시 깃발 제작을 했었어요. 어차피 친구들이 다 광화문 아니면 여의도에 나와 있고 그래서 만나려고 해도 다 거기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집회 현장에서 생일 파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좀 비교적 평화롭게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많이 받으시고 생일 주간, 생일 월간, 연말 모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기쁘다 혼세님 오셨네. 곽탄절 축하합니다. 라고 보내시면서 괄호 열고 절대 대면으로 불가한 시끄러운 축하말 텍스트로 해봐요. 크크크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이 보내주시면서 후원 증서를 같이 보내주셨고 저희 SNS에도 태그해서 공유해 주셔가지고 제가 비욘세 인스타그램에도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후원 증서 후원자 비욘세 한줌단 작가방 후원 금액 1212001 여성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한국 여성의 전화에 후원해 주신 비욘세 한줌단 작가방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여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국 여성의 전화 활동에 귀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후원 증서를 전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겸사겸사 한국 여성의 전화 홍보 겸 읽어보았고요. 한국 여성의 전화를 홍보하는 겸 그냥 제 생일에 내가 이런 거 받았다. 이렇게 자랑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너무 뜨끔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글 쓰고 인증하고 하는 걸 이렇게 오래 하고 계시는 마당에 제가 이제 아직 완성하지 못한 원고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마음에 짐이 좀 됐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 에세이 공장 잘 돌리고 있고요. 심지어 제가 또 1월 달부터는 다시 또 바빠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든 끝내겠다. 그리고 바빠지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내년까지 절대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랑 비슷한 어떤 사람들을 모아보자 싶어서 지금 죽음의 마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어떤 마감 모임을 하고 있냐면은 월수금 에세이 한 편씩 쓰는 그 공포의 모임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목요일이 늘 제일 바쁜 날이기도 하고 왜냐면 비욘세를 녹음하고 편집하고 혼방은 보통 이제 어차피 혼자 하는 거 약간 좀 임박해서 시의성 있게 하고 싶어서 거의 목요일에 몰아서 하는 편이고 둘이서 하는 건 좀 미리 녹음을 하는 편인데 목요일이 이래저래 둘이 녹음을 하면 또 그만큼 편집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느 때보다 마음이 여유롭다. 왜냐하면은
어제 또 에세이를 하나를 털었고 내일 하나를 또 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개씩 이렇게 털고 있어가지고 정말 일간 연재 이런 거를 하시던 이슬아 작가님이라든가 굉장히 존경하게 되고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는 지금 듀오링고만으로도 이것도 정말 미친 짓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월수금 마감을 이제 컴팩트하게 딱 2주 한번 빡세게 해보자 해서 어찌저찌 지금까지는 딱 2회밖에 안 되니까 잘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주까지도 잘 완주해가지고 1차로 사실 필요하다고 그 편집자님께서 말씀 주신 건 한 꼭지 정도만 더 쓰면 되는 상황이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뭔가 그냥 그래도 계속해서 국수 뽑듯이 뽑다 보면 조금 더 나은 원고들로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고 좀 글 쓰는 뭐랄까 근력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러죠? 글 쓰는 뭐라 그러지? 그런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글을 안 쓴 지가 오래돼서 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있는 바로 그 단어 선생님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시잖아요 라고 하는 어떤 그 단어 어쨌든 글 쓰는 그 매일매일 글을 쓰는 거에 익숙한 어떤 그 궤도에 좀 올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어서 글 쓰는 재미도 다시 느낄 겸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총 6분이 저까지 포함해서 총 6분 그러니까 저를 빼고 5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너무 즐거운 게 각자 다 달라요.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신예희 작가님 같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엘르보이스 저랑 같이 했었던 디렉터님도 같이 하시고 또 방송작가 동기 1명 그리고 선배님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글을 계속 쓰는 사람들이기는 한데 주로 쓰던 글의 결이 아주 약간씩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일기를 쓰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취재했던 그 아이돌 기사 같은 것들 그런 텍스트 정리한 거 이런 것들도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글을 쓰는 재미도 있는데 그리고 또 강원님도 있네. 중요한 분을 빼들었어. 강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각자 쓰는 글의 결이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그걸 보는 맛이 항상 있고 나도 괜히 쓰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가 좀 생긴단 말이에요. 원래 좀 저는 그런 편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글들을 볼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얘기했던 작가 동기랑 작가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분이 에세이를 쓰는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둘 다 지금 뭔가 어떤 목표가 있어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날그날의 기분 그리고 그날그날의 기분을 얘기하자면 어쩔 수 없이 요즘에 다들 좀 고민이 많은 시기다 보니까 예능 작가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읽으면서 너무너무 많이 와닿고 항상 뭐 술 마시고 웃기는 릴스 보내고 이제 이랬던 친구고 선배인데 이런 깊은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나름으로의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혹은 이런 멋있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좀 친구를 거리두고 재발견을 하게 되는 그런 기분이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다른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막 술친구로 만나거나 아니면 일상에서 먼저 친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글을 접하거나 했다기보다는 시점이 비슷했거나 아니면 먼저 글을 접한 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원래 어떤 글 쓰는 결을 알고 있었는데 친한 친구들이 특히 이제 저랑 같이 방송작가 하는 친구는 이제 15년 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선배님은 16년 차 선배님이고 그렇다 보니 그 두 사람의 대본도 본 적이 있고 얘기도 워낙에 많이 했고 그런데 그렇게 에세이로 적힌 글을 그리고 또 하필 어떤 특정 주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일상을 담담하게 쓰는 글을 쓰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새로운 목소리를 듣는 느낌이에요. 정말 다른 톤의 다른 느낌의 목소리를 듣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되게 이걸 내가 읽어도 되나? 이런 친구 일기장을 훔쳐보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글을 너무 쓰고 싶은데 이거는 너무 작가들끼리나 할 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시고 또 이게 뭔가
어떤 글을 배울 수 있는 글 모임에 가야지 쓸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모임은 물론 다 글을 워낙 잘 쓰시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쓰는 것만이 목표점인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챌린지를 해보셔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쓰는 내용의 일부가 같이 이제 글쓰기 모임에 있는 사람과 연관되면은 좀 이렇게 둘러둘러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고백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아마 여러분 지금 새해 목표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여러모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보내주신 한줌단 작가방에 부끄럽지 않게 저도 뭔가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프닝을 같이 한번 열어봤습니다. 곽탄절을 어떻게 보냈냐라고 많이들 물어봐 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생각보다 그렇게 파티를 여러 번 길게 하진 않았고요. 이번에 몇 번 했지? 정원이랑 소냐님이랑 소냐님 남편분이랑 같이 2박 3일로 놀러 가가지고 한 번 했고 그리고 하나 둘 3차 4차 5차 정도 한 것 같아요.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파티 자체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연락주세요. 여러분 뭐 생일 파티 하고 싶은 사람 연락주세요 라고 하긴 했지만 늘 제가 12월에 태어났다 보니까 야 우리 이제 송년회해야지 막 이렇게 될 때 연말이니까 한번 만나자 이럴 때 항상 제가 거기서 어머나 내 생일인데 그럼 내 생일 잔치네 하면서 약간 이렇게 송년회 좀 탈취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모든 송년회 술자리에는 결국은 마지막에 디저트 한 방은 필요하고 그런 식으로 송년회를 탈취해서 제 생일 케이크에 초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근데 항상 하다 보면은 그래도 우리 오랫동안 못 만났는데 누구 11월도 생일이었잖아 누구도 10월달이 생일이었잖아 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파티하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 분위기를 워낙에 좋아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뭐 송년회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잘 보냈습니다. 그중에 제 생일 사실 이제 당일이 중요하잖아요. 11일에서 12일로 넘어가는 때가 아무래도 빅 이벤트인데 올해는 그게 비욘세 업로드랑 겹친 거예요. 제가 그때 재아 언니 집에 있었거든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 재아 언니네 집에서 예전에 이제 같이 샌마이웨이 했었던 친구들이랑 저희 작가 후배랑 그리고 같이 했던 후배 PD님들 그리고 치타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시간을 좀 보냈는데 그때 너무 웃긴 게 이제 12월 11일에서 12일로 넘어갈 때가 이제 보통 다 같이 술 먹다가 그때쯤 누군가 케이크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12시 땡칠 때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마지막까지 편집을 하다가 간 상태였었고 그래서 한 11시 50분 정도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때부터 업로드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후배들이 다 정말 질린다 이런 느낌으로 이 언니 여기서도 비욘세 올리고 있다라고 해서 남의 집에서 저희 재아 언니의 강아지들 반려견 홍숙이 그리고 몽실이 반다리 이렇게 해서 반몽숙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샌마이웨이 제작진과 이제 출연자 친구들이랑 같이 생일을 맞았고 그리고 생일을 같이 맞은 동시에 여러분이 저번 주에 들으신 업로드분도 다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이제 킨 상태에서 0시를 맞추겠다고 0시 되면은 이제 이 언니가 이거를 이제 치우겠지라고 아마 다들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0시에 올려야죠? 이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편집을 미리 안 해가지고 예약도 못 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약을 걸었더라도 업로드 알림은 제가 항상 올리는 거는 그게 수제로 해야 돼요. 트위터도 그렇고 인스타그램에도 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클릭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저쪽은 이제 서 있는 상태에서
그 초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다들 비욘세가 먼저야 생일이 먼저야 이래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비욘세가 먼저지라고 얘기해가지고 비욘세 업로드 버튼을 이제 딸깍하고 누르고 다 같이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정말 질린다면서 다들 찍어줘가지고 인증샷으로 남아있어요. 덕분에 모두의 협조로 비욘세 업로드를 지난주도 차질 없이 잘 올릴 수 있게 돼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들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한테는 너무 뜻깊은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저희 팟캐스트랑 제가 너무 사랑하는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하는 거를 또 계속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너무 보고 싶었던 얼굴도 만나고 해서 정말 정말 너무 반가웠고요. 그때 이미 들었던 소식 중에 또 이제 집으로 초대해서 파티도 열어준 우리 재아 언니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또 홍보를 하나를 대신 해주자면 예전에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MBC 예능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때 조건 가인 씨가 불렀던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라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방금 불러보려고 했다가 재아 언니가 놀릴 것 같아가지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부르지 않았냐? 여러분이 음원 사이트에서 들어보시면 좋기 때문에 겸사겸사 안 한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가인 씨, 조건 씨 듀엣곡이 여러분 재아 언니가 만든 곡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요게 재아 언니랑 이민수 작곡가님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작사는 김이나 작사가님이랑 조건 가인 씨랑 같이 이렇게 작사를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히트쳤던 노래 아니겠습니까? 다들 노래방에서 요걸 한번 불러보겠다고 했다가 세상천지 이렇게 높은 줄 모르고 이제 부르는 남자분도 이마가 터지고 이제 여성분도 이마가 터지는 그런 대표적인 노래가 아닐 수 없었는데 겨울마다 또 한 번씩 들어봐야 되는 노래잖아요. 요 노래가 2025년에 새로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지금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를 검색하시면 최근에 올라온 음원으로 들어보실 수 있고 이거 조건 씨랑 가인 씨랑 녹음도 같이 하고 이제 뮤직비디오처럼 노래 부르는 영상도 올렸는데 정말 세상에 너무 그때 이제 모두의 마음속에 있었던 박미선을 다시 이제 그 깨우면서 너무너무 망상을 떨게 하는 그런 영상이 또 다시 올라와가지고 다들 어쩜 이렇게 그대로냐 너무너무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곡이었고요. 아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저희 모두가 사랑하는 그 박미선 님이 투병 중이셔가지고 다들 많이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 안에 박미선이 깨어난다 하니까는 그때 그 같이 망상 떨면서 저와 함께 한 시대를 보냈던 그 시청자들과 함께 한 시대를 보냈던 생각이 나면서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박미선님 유튜브도 여러분 가가지고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노래가 지금 다시 리메이크가 돼서 나왔어요. 이게 크리스마스에 개봉하는 영화 주제곡으로 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오늘 밤 이 세계에서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라고 이게 원래는 일본 영화죠? 일본 영화라고 저는 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오세이사라고 오세이사 맞나? 오세이사 그러면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던가? 오늘 밤 이 세계에서 사랑이 사라진다 해던가? 잠시만요. 이거 한번 찾아봐야지. 아,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네요. 역시나. 그래서 오세이사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게 너무 유명하다고 해서 최근에 한국에서 잘된 어떤 흔치 않게 잘된 일본 영화라고 저는 들었었는데 어쨌든 요거 리메이크작이라고 하는데 신시아 추영우 님이 그 주연으로 나오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여성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김혜영 감독님 작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 노래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또 요거를 또 보러 영화관에 가지 않을 수 없다. 여성 감독님이 하시고 재아 언니가 또 이번에도 작업을 또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노래가 어느 시점에 나오는지 듣기 위해서라도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비욘세 청취자 여러분도 한줌단 여러분도 늘 비욘세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우리 재아 언니가 신나서 만들었고 지금도 이제 신나가지고 요즘 인스타그램에 막 엄청 올리고 있더라고요. 올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2025년 버전도 같이 스밍을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밍 돌리시면서 이제 인증샷으로
비욘세 식구 우리 재아 언니 노래 잘 듣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태그해 주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요런 각자 다들 좀 기분 좋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연말에 같이 좀 전해드렸습니다. 생일 주간에 보냈던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건강검진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제가 늘 그 위시리스트에도 이것저것 넣어놓잖아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이제 위시리스트 통해서 그동안 제가 막 너무 필요했었던 거, 뭐 예를 들면 스테인리스 도마 하나 사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이번에 신나가지고 그것도 친구 통해가지고 선물을 받았고 그런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리고 정원이가 이번에 홍천 놀러 갔을 때 그 방석 침대에서 너무 잘 있길래 원래는 캔넬을 쓰는데 안 그래도 안방에 하나 더 놔야겠다 했었던 거를 요거는 또 이제 저희 언님한테 선물을 받았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정리를 되게 오래 하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작년 12월에 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1년째 1년째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저희 집에 초대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쉽지만은 아직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에 제자리도 생기고 집 물건들에 제자리도 생기고 좀 저는 많이 정리됐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집에 물건 양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가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필요한 물건은 또 가끔 가다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만든 원칙은 집에 물건 하나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3개를 버린다라는 원칙으로 하나를 세웠는데 그게 지금까지 너무 잘 작동되고 있어서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물건 정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은 물건 정리하는 방법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보통 당근으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한데 사실 당근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게 저는 지금도 많이 올려놓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부담스럽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시간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자세히 물건에 대한 설명을 써놓고 그리고 또 사실 웬만하면 깨끗한 것만 당근에 내놓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받은 사람이 불만족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부담도 있고 해가지고 당근에는 정말 조금 올리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산 옷들 중에서 정말 택도 안 뗐는데 근데 좀 고가의 물건이다. 근데 이거는 당근에 올리기도 뭐하고 아니면 올렸는데도 뭐 딱히 나가지 않더라 하는 거는 일단 아름다운 가게로 기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기부금 영수증도 다 이렇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게에 내놓고 있고, 특히 계절에 맞는 옷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옷 중에 내가 좀 정리할 게 있다 하는 것들은 디딤센터로 보내고 있어요. 이게 여성 노숙인 쉼터인데 여성 노숙인 쉼터 디딤센터라고 하면은 블로그도 나오고 아마 여기저기 자료가 많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항상 의류 기부는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많이 보내는데 그걸로 옷 정리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계절마다 왜냐면 옷을 이제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좀 한철 다 입은 다음에 지금 안 입는 옷으로 정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디딤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부를 받아야 되기는 하지만 사계절 옷을 받으시지는 않아요. 뭐 물론 반송을 한다거나 막 그렇게 진행을 하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폐기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쉼터 입장에서 많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계절에 맞는 옷을 이제 기부해 달라라고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겨울이다 하면은 이번 해에는 뭐를 입을까라고 이제 옷장을 한번 보고 저번 겨울에 안 입었던 옷이 있으면은 이번 겨울이 시작할 때 디딤센터로 먼저 보내요. 그렇게 해서 보내고 또 신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 계절을 타는 신발이 아니라면은 같이 세탁 깨끗하게 해서 보내는 편이고 그리고 수건 같은 경우에는 수건을 찾는 기부처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띵독 같은 경우에는
항상 거의 수건을 많이 받고 있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저한테 예전에 한번 수건 기부 이야기한 것 때문에 DM으로 문의를 한 분이 주셨었더라고요. 지금 예전 방송 듣고 있는데 비욘세님이 수건 기부 얘기하신다고 어디다가 기부하면 되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제가 이전에는 다른 쪽으로 기부를 한번 했었던 것 같고 왜냐면 이게 항상 모든 보호소가 뭐 아까 그런 그 센터도 얘기했지만 무작정 계속 그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는 창고가 있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기부 물품을 이걸 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부가 마감될 때가 있어요. 너무 수량이 많이 오면 또 센터에서 그걸 다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항상 다시 좀 검색을 많이 해보는 편인데 띵독 같은 경우에는 늘 필요하다고 이렇게 공지처럼 고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다고 안내를 드렸는데 혹시 비슷하게 헌수건이 있는데 이거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띵독으로 이제 SNS 같은 데 검색하셔가지고 같이 기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알게 된 거는 홈리스 행동에서 트위터를 통해서 이것도 봐가지고 제가 이걸로 소설 관련된 정리를 조금 했는데 책 정리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소설책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나기 책 기부를 받는데요. 이제 홈리스 행동에서 받고 있어요. 거리에서 생활하는 분들 중에는 책을 읽고 필사하는 일이 일상의 중요한 일부인 분들이 많습니다. 활동을 하며 느낀 바로는 아래와 같은 장르의 책을 특히 좋아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그 활동가님께서 올려주신 트위터 글을 보고 저도 여기로 일단은 보냈거든요. 책 기부는 2025년 12월 17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받고 있고요. 특히 권장하는 기부할 책으로는 엄청 술술 읽히는 재밌는 소설, 어른을 위한 동화나 산문, 흥미진진한 추리소설, 그리고 호쾌한 무협 역사소설, 신간이면 더 좋다고 하시고 호쾌한 무협소설, 역사소설을 많이 보내주시면 이제 노숙인 분들이 많이들 읽으시고 또 필사를 하시고 하면서 지내신다고 합니다. 글자 크기가 적당하고 너무 무겁지 않은 책이면 더 좋고요. 그리고 만화책이나 기타 장르의 책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20-28 아랫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20-28 아랫마을 여기로 보내시면 되는데 아마 홈리스 행동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홈리스 행동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 주소랑 같더라고요. 이쪽으로 책도 처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로 보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런 내용의 책은 아닌데 책 상태가 되게 깔끔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알라딘으로도 책을 판매하실 수 있어요. 헌책 판매를 하실 수 있고 이거는 전부 다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판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들고 가서 판매도 해봤고 그냥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해봤는데 온라인으로 하기를 더 권장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헌책으로 같은 책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좀 관리하기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책이 상태가 좋더라도 매입해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알라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으시고 이제 메뉴에 들어가면은 알라딘의 판매하기였나? 알라딘의 책 판매하기? 뭐 이런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로 들어가시면 바코드를 찍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책에다가 찍혀있는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그걸로 얼마 정도 이제 단가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삑 하고 찍으면 매입 불가, 그러니까 매입 대상의 항목이 아니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거는 뭐 수요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들어와 있는 책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한번 찍어보면은 이게 팔 수 있는지 아닌지 결과를 금방 알 수 있어서 그러면 이제 걸을 거 걸러내고 또 어떤 거는 당근으로 처분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거는 그냥 뭐 이렇게 폐기물로 내놓으시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깨끗하다. 내가 좀 책 상태가 괜찮다 하는 분들은 알라딘으로 판매하시거나 아니면 기부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얘기가 갑자기 길어졌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살림을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여러 가지 물건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물건 정리를 하고 있고, 하나 들어올 때 3개씩 정리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생일 선물이 와르르 들어오면서 또 물건이 이제 와르르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크게 작게 생일 선물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축하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또 이제 연말이어가지고 이것저것 정리할 시기가 많이 와서 저도 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제가 12월이 시간이 뻥 비다 보니까 그냥 계속 매의 눈으로 집안을 막 째려보면서 저거 버릴까? 저거 치울까? 하면서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어쨌든 여러분, 뭔가 소비를 좋아하시는 여러분, 하나를 사면 3개 버리는 챌린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지경에 도달했냐면은, 안 그래도 못 버리는 성격인데 그렇게 하니까 물건을 사는 것도 너무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좀 소비를 줄이게 된다라는 좋은 효과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소비를 줄인 것도 있는데 수요를 만들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뭔가 물건을 살 때도 좀 굳이 신상품이 아니어도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집 정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 말고도 이렇게 책장에다가 뭔가 물건 같은 거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수건 정리 같은 거 할 때 그 북엔드로 이렇게 해서 딱 끼워 놓는 거를 자주 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쓰다 보니 북엔드가 필요한데, 사실 북엔드는 어떤 기능만 하면 되는 거지 디자인이 필요하지는 않아서, 제가 원하는 어떤 그 용도에서는 이거를 또 그냥 살려니 너무 쓸모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마켓에 찾아봤더니 세상에 북엔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신 분들이 계시는지, 엄청나게 좀 싸게 내놓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바로 근거리에 뭐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분들도 파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문고리 거래로 얼마 전에 북엔드도 구매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옷을 너무 많이 버리니까 옷걸이가 진짜 많이 남더라고요. 옷걸이가 진짜 몇십 개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에 옷을 어떻게 걸어가지고 다 하고 살았지 싶을 정도로 옷걸이가 너무 많아서. 근데 옷걸이가 예전에 제가 한번 비욘세에서 얘기했었는데, 제가 한번 돈 주고 정리 컨설턴트 분들을 한번 고용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게 제일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논슬립이고 되게 좋은 옷걸이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지정해 준 걸 대량으로 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옷걸이를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데, 근데 옷을 미친 듯이 버렸더니, 버리거나 아니면 기증하거나 뭐 처분하거나 이렇게 했더니 옷걸이가 진짜 몇십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소냐님을 드렸고, 그리고 한 50개 정도는 당근에 정말 헐값에 내놨어요. 사실은 이게 당근이 뭐 돈 버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이게 쓰레기가 되는 거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거 아세요? 나눔으로 내놓으면은 안 와요,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켜요. 이 얘기를 전에도 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 아는 언니가 알려줬거든요. 이거 1,000원이라도 걸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이 의외로 온다. 공짜로 받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약속을 더 안 지킨다고 했는데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엄청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가격을 매겨가지고 이제 내놓고, 뭐 어떤 거는 뭐 1,000원 이럴 때는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할 때도 있는데, 막상 오시면 시간만 잘 지켜주시면.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옷걸이도 처분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를 막 다 갖다 버리다 보니까 그 수요를 만들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뽕이 차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당근마켓으로 뭐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리고 특히 그냥 처음부터 당근은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제품으로 뭐를 사야겠다, 뭐 예를 들면 뭐 조그마한 쓰레기통이 필요하다, 쓰레기통 사야지 하고 있다가 요거 근데 유명한 제품이라서 당근에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생각 없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근마켓 가면은 진짜 이미 나와 있는 물건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수요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 인간이 되자
라는 생각에 동의하시고 뭔가 이거 자체가 내가 뭔가 수요를 계속 만들고 쓰레기를 만드는 인간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멘붕이 있는 분들이라면 당근마켓에서 계속 거래하고 하는 것도 나름의 되게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세상 만물을 당근마켓에서 엔간하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뭐랄까 애인 빼고 다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요즘에 집도 거기서 막 사시고 차도 사시고 일자리도 구하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연말에 처분하고 싶은 거 있으셨던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인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8년 동안 꾸준히 들은 질문에 대한 스페인 책방의 답. 스페인의 다채로운 매력을 담아 스페인 책방이 직접 기획 제작한 책. 그때 나는 이 도시와 사랑에 빠졌다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10개 도시를 10명의 작가가 하나씩 맡아서 그 도시와 사랑에 빠진 순간을 담은 고백이죠. 10편의 글 모두에는 책의 제목과 같은 문장, 그때 나는 이 도시와 사랑에 빠졌다가 등장합니다. 어디쯤에서 이 낭만적인 고백을 만나게 될지 기대하며 그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도시와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스페인의 타파스처럼 작지만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이 당신에게 가장 맛있는 스페인이 되기를. 그때 나는 이 도시와 사랑에 빠졌다. 지금 전국의 동네 책방과 대형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에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하고 싶었던 사연이 있어가지고 저 이것도 하나 읽어드리고 싶어요. NY 블랙베이글, 뉴욕이겠죠. 뉴욕 블랙베이글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내 인생을 구원한 배구. 벌써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혼세님. 지난 에피소드에서 취미 배구 이야기가 나와서 도저히 사연을 쓰지 않을 수 없었네요. 때는 네, 식기세척기가 사실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나름대로 잡음 제거를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묘한 소리 이거 뭐지? 뭔가 잡음 제거로도 안 사라지는 이 소리가 뭐지?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식기세척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취미 배구 이야기가 나와서 도저히 사연을 쓰지 않을 수 없었네요. 때는 2021년 제가 한창 코로나 블루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택근무와 이어지는 야근과 타향살이에서 오는 향수병과 온갖 것들이 겹쳐 정말 소파에서 3발자국 떨어진 세탁기까지 걷는 게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정신과 검진을 받고 상담을 예약했지요. 상담 선생님께서 15분이라도 좋으니 점심을 먹고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다고 뭐가 나아질까? 그저 부정적인 마음만 들었더랬죠. 그렇지만 정말 젖먹던 힘을 짜내 밖으로 나갔습니다. 참 잘했다고 우주가 저에게 보상을 해준 걸까요? 그날 저는 운명적인 초대를 받게 됩니다. 산책에서 돌아오던 길에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학교 선배와 마주쳤어요. How are you? 미국에서 이건 안녕하세요 정도의 가벼운 인사말이지만 거기에 그냥 fine이라고 대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죽을 것 같아. 저는 우는 얼굴로 사실 그다지 친하지도 않았던 선배에게 왈칵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잠시 저를 쳐다보던 선배는 토요일 날 배구하러 올래?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러겠다고 대답했죠. 사실 진짜 너무 죄송한데 저 여기서 약간 웃었던 게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머 좀 너 쉬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한테 배구하러 올래? 이 사람도 보통 배친 놈이 아니다. 보통 배구에 미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서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배친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아마 뭐 그렇게 안 친했다고 해도 뉴욕 블랙베이글님의 성향을 조금 알 수 있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저 여기서 좀 많이 웃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보통 배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고요. 그 배구 모임은 저희 동네의 장점을 전부 합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10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해변, 업계 허브인 도시라 어딜 가나 만날 수 있는 업계 지인들, 1년 내내 해가 뜨는 엄청난 날씨, 토요일 아침 9시 동네 해변 비치발리볼장에 나가보니 그곳에는 저를 초대한 선배 말고도 오며 가며 만났던 회사 동료, 다른 회사에 다니는 대학 동기, 건너 알았던 다른 회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구공을 마지막으로 만져봤던 게 고등학교 때라 잘할 수 있으려나 걱정했지만 모임의 모든 사람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해 줬습니다. 배구공을 만져봤던 거를 알고 계셔서 배구하러 올래라고 하셨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추가로 조금 해보네요. 다행히 어릴 때부터 웬만한 스포츠 종목은 잘했던 터라 금세 감을 잡았고 재미가 들려 매주 토요일 아침은 배구를 하러 바다에 나가는 생활을 뉴욕으로 이사가기 전까지 꼬박 4년을 했네요. 얼마나 좋아했으면 금요일 저녁 8시부터 토요일 새벽 3시까지 술을 진탕 마시고도 토요일 아침이면 눈이 떠져 그 상태로 배구를 하러 나갔습니다. 중간에는 조금 먼 곳으로 이사를 했지만 토요일 아침마다 고속도로 30분을 내리 달려 빠지지 않고 해변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있던 사람들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제가 떠난 후에도 저를 반갑게 맞아줬던 배구인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환영하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즐겁게 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배구 모임에서 저의 서사는 그야말로 스포츠 만화의 왕도였습니다. 하이큐 찍으신 거죠.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어쩌다 시작한 배구.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을 꼬박 쉬지 않고 시합을 하고 들어오면 이틀을 내리 침대 위에 뻗어있던 저였건만 첫 해 토너먼트에서는 MVP 분박스상, 코트에서 MVP 분박스상, 코트에서 목소리가 제일 큰 사람에게 주는 상이었어요. 제가 약간 큰 소리로 점수 카운트를 공지해 주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공로상을 겸해서 저에게 줬더라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상 이름이? 웬일이야? MVP 분박스상. 을 받고 2년차 때는 동상을 타고 3년차에는 은상을 타고 4년차에는 저희 팀이 무려 우승을 했습니다. 4년 연속 토너먼트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스스로가 너무 대견했는데 우승까지 해내고 말았습니다. 공을 보고도 못 따라가 점수를 내주고 나면 팀원들에게서 괜찮아 하며 격려를 받던 저는 믿을 수 있는 세터, 들어오는 공격은 웬만하면 다 받아내는 리베로로 성장했습니다. 어머 지금 이거 디피님의 롤모델이잖아. 디피님 롤모델이에요. 일단 세터 포지션을 너무 하고 싶어하고 지금 하는 수비 너무 잘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세상에 마상에 6년을 살았던 LA를 뒤로하고 뉴욕으로 이사하기 전 열었던 송별회에는 배구 친구들이 잔뜩 와줬습니다. LA네요. LA 중에 어딘지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구와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는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건 그거대로 또 새로운 삶의 길이 펼쳐졌겠죠? 비욘세 공개방송도 가고 유유. 아니 비욘세 공개방송 따위를 지금
이 커리어를 접고 들어오는 거랑 비교하시면 어떡해요. 어쨌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새로운 도시에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왔지만 배구를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고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갔던 기억과 그 감각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새 도시에서 자리를 잡으면 이번에는 실내 배구에 도전해 볼까 합니다. 배구가 이렇게 좋은 운동이에요. 정말 감추합니다. 당당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사람이 한 30명, 한 50명은 될 것 같은데? 찍혀있는 정말 커다란 그 미국 약간 3대째 약간 그 가족을 중심으로 모이는 집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그 친척들이 다 유독 이 할머니 집에 다 모이는 그런 데서 나오는 대가족 가족 사진 같은 사진이랑 그리고 공을 이제 받아내고 있는 뉴욕 블랙베이글 님의 사진을 아마 본인이시겠죠? 이제 올려주셨는데 비치발리볼은 또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비치발리볼을 3시간을 하면은 왜 지금 강알리에서 늘 산책하는 우리 강아지 영규리도 광안리 해변에서 산책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많아가지고 근력이 장난 아닌데 모래에서 점프하는 거는 정말 보통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내주신 사진 보니까 비치발리볼도 그냥 그 뭐지? 네트 높이는 똑같나 봐요. 이거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멋있게 공을 올리는 모습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제가 취미 배구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하려고 이제 회비까지 냈다가 결국은 일정상 또 못 가가지고 그냥 회비만 또 기부하는 또 기부천사가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는데 그랬다가 과연 또 내가 1월부터 일을 시작하면 이제 또 주말이 내 인생에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괜히 들어갔다가 팀에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당장 시작은 못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부럽네요. 그리고 이분이 이 사연에서 보내주신 에너지 자체도 너무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이것만 듣고 있어도 너무 건강해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또 부럽기도 너무 부럽고 해서 배구를 하셨던 거에 대해서도 너무 축하드리고 지금 살고 계시는 데에서도 빨리 적응하셔가지고 또 마음에 맞는 배구장이랑 또 배구메이트도 꼭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는 또 당분간은 이제 현대건설 요즘 분위기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배구를 시작하지 못했지만 김희진 선수의 인생 2막이 지금 너무 멋지게 시작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배구장에서 좀 응원을 하는 걸로 당분간은 이제 만족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배구가 뭐예요? 스쿼트라도 하루에 10개씩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다음 주에는 또 게스트분들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또 바빠지는 시기가 또 오다 보니까 그때 혼방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좀 뭐랄까 스톡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좀 녹음을 게스트분들이랑 같이 하는 녹음을 좀 많이 달려놓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저는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청취자분들 연말 계획 어떻게 만들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슬슬 크리스마스가 또 다가오는 시기이지 않겠습니까? 어머, 다음 주면은 크리스마스가 지나나요? 지금 여러분 이거 12월 19일에 듣고 계시죠? 그러면은 12월 26일이 다음 녹음분이 나가는 시기겠네요. 그러면 이미 크리스마스가 지나가지고 아마 인사를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여러분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해피 뉴 이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슬슬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 다음 주는 두 분의 게스트랑 다음 주 녹음이 돼 있는데 시기성을 생각할 때 어느 게 먼저 나갈지를 아직 모르겠어가지고 예고는 해드릴 수 없으나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반가운 게스트랑 같이 돌아올 테니까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겨내야지 양말 재구매해 주시는 분들 되게 많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들 이제 상세 페이지가 웃겨가지고 구매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약간 소량 남아있는 상태인데 아마 추가 생산을 안 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1월 달부터 양말 파리를 같이 병행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정말 기념은 기념대로 남아있는 수량만 판매하게 될 것 같아서 혹시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 빨리빨리 오셔가지고 나머지 물량 빨리 가져가시면 기념도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저는 다음 주에 게스트분이랑 같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각자의 방식으로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혼자 사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